안녕하세요. 캔들피그와 김하백의 나불대화 시간입니다. 오늘은 주가가 폭락하고 다시 올라가는 그런 일반적인 메커니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 텐데요. 주가가 폭락하는 과정에서 프로그램 매물이니 공매도니 반대매매니 이런 다양한 이야기들이 막 나오는데 사실 이게 어느 정도 일반적인 순서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아시는 분들이야 뻔한 거겠지만 모르는 분들에게는 중요한 내용이니까 끝까지 한번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김하백님. 네, 안녕하세요. 오늘 방송은 주식 가격이 떨어지게 되는 메커니즘하고 주식 가격이 상승하게 되는 메커니즘을 서로 비교해서 한번 소개해보는 시간을 가져볼 텐데요. 사실 최근 한 달간에 벌어진 우리 증시의 흐름만 잠깐 살펴봐도 이번 메커니즘은 쉽게 이해할 수가 있어요. 현재 벌어지고 있는 우리 시장이 많이 힘들고 지치는 것도 사실이지만 그만큼 배울 점도 많이 있는 시장이라는 생각인데요. 그래서 오늘 내용은 최근 우리 증시에서 벌어지고 있는 내용을 상기시켜보면서 앞에서 말한 주가 흐름의 메커니즘을 같이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할게요. 사실 최근 한 달이 진짜 파란만장했죠. 지금도 뭐 끝난 건 아니지만. 네, 아직도 주가 조정 국면이 여전히 지속되고 있는 시장이에요. 아무튼 본론으로 들어가서 평소 그럭저럭 잘 굴러가던 경제가 갑자기 어떤 문제가 생겨서 위기가 발생하게 되면 그게 빌미가 돼서 회사들의 주식 가치가 폭락하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네. 당장 회사에 문제가 생긴 건 아니지만 이 위기가 회사의 가치를 떨어뜨릴 거라는 그런 예상 때문에 미리 떨어지는 거죠. 네. 왜냐하면 기업의 주식 가치는 그 기업의 실적이나 향후 얼마나 성장할지 같은 그런 성장성이 반영돼서 움직이기 마련인데 경제에 위기가 생기면 그 기업들의 향후 실적들이 훼손될 수 있으니까 기업들의 주식 가치가 떨어지게 되면서 결국엔 금융시장의 불안이라는 결과로 이어지게 되는 건데요. 지금 현재 우리가 겪고 있는 주식시장 역시도 코로나라는 질병 사태에 더해 미국과 중동 산유국 간의 석유 패권 전쟁으로 인한 유가가 폭락해버리는 상황까지 더해지다 보니 우리뿐만 아니라 전 세계 증시가 현재 많이 흔들리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아무래도 석유 패권 전쟁이 벌어지는 과정에서 그동안 숨겨져 있던 미국의 부실한 석유 기업들이 망하는 기업들도 나올 거고 거기다 이번 질병 위기로 전 세계 실물 경기 자체도 많이 둔화될 것이 확실해 보이니까 전 세계 금융시장이 이 모든 걸 반영해서 현재 많이 흔들릴 수밖에 없는 건데요. 그래서 이렇게 실물 경기 둔화가 확실해 보이는 상황에서는 당연히 기업들의 향후 실적도 둔화될 것이 눈에 뻔히 보이니까 그걸 현재 전 세계 증시가 선반영해서 미리 움직이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시장에서는 이런 이유로 세계 경제가 안 좋을 거라고 판단을 했고 그게 선반영됐다는 게 포인트죠. 네. 특히나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미 10년도 전부터 저성장 국면이 진행되고 있던 상황이라 이번 질병 사태와 유가 폭락 사태가 더 뼈아프게 다가오게 됐는데요. 어차피 이런 상황에서는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의 실물 경기가 다 위축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 국내 내수에 의존하던 기업이든 해외 수출에 의존하던 기업이든 간에 대부분의 우리 기업들의 향후 실적 전망치도 어두울 수밖에 없게 됐어요. 네. 그런 불안감과 안 좋을 거라는 전망 때문에 이런 폭락이 생긴 건데 그럼 이제 이 폭락이 어떤 순서로 진행되는 건지 그 부분이 이제 궁금하네요. 네. 그럼 이제 지금까지 얘기한 경제위기 상황의 배경을 머리에 두고 위기 발생 시 증시에 참여한 각 주체들이 어떻게 반응해서 시장을 이끌어가는지 그 투자 주체별 메커니즘을 한번 살펴볼 텐데요. 일단 메커니즘이 진행되는 순서는 외국인에서 기관을 거쳐서 개인들 순으로 진행되는 과정이니까 이 부분을 염두에 두고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증시의 위기가 진행되는 순서가 외국인에서 시작돼서 기관을 거쳐서 개인 투자자 순서로 그렇게 주가 하락의 과정이 진행된다는 말이네요. 네. 사실 그 계기가 질병이 됐든 뭐가 됐든 앞에서 말한 이런 경제위기 상황이 발생하게 되면 그 위기가 특정한 순서에 따라서 증시 위기를 불러오게 되는데요. 일반적으로 경제위기 시에는 세상에 많은 돈들이 안전자산 쪽으로 몰리게 되니까 보통의 경우에는 달러라는 안전자산의 가치가 올라가게 되면서 달러 강세 시장을 만들어가게 됩니다. 일단 시장의 위기가 오면 달러 가치가 오르는 거 요건 뭐 흔한 상식이죠. 네.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달러의 가치가 올라가는 달러 강세 시장이 오게 되면 국내 투자 시장에 참여하고 있던 많은 외국인들은 환차손이라는 손해를 입게 돼 있어요. 환차손이요? 네. 갑자기 환차손이라고 하니까 시청자분들은 많이 헷갈릴 수도 있는데 간단히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뭐냐면 외국인들이 우리 국내 시장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먼저 달러를 원화로 바꿔야 주식이든 뭐가 됐든 살 수가 있어요. 그렇죠. 삼성전자 주식은 원화로 바꿔야 살 수 있죠. 그렇죠.
그런데 외국인들이 굳이 우리나라 시장에 투자하려고 달러를 원화로 바꿔서 투자를 진행했는데 달러 강세 시장에서는 그 바꾼 원화의 가치가 떨어지게 된다는 건데요.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일단 위기가 생기면 달러 강세 때문에 주가 떨어지는 거 외에 환차손도 같이 생기는 거네요. 네. 대신에 경기가 좋을 때는 반대로 환차익도 생기고 오르는 주식에서도 수익을 챙길 수 있는 거죠. 아무튼 이렇게 강달러 시장에서는 외국인들이 환차손이라는 손해를 입게 되면서 무시할 수 없는 투자 손실을 입게 되는데요. 게다가 그런 외국인들은 향후에 계속 떨어질 것으로 보이는 선물과 현물도 모두 팔아치우면서 국내 기업들의 주식 가치를 떨어뜨리는 시장을 만들게 됩니다. 외국인 투자자들이 더 민감하게 움직이는 게 어떻게 보면 자연스러운 거네요. 어쨌든 위기가 발생하면 외국인 투자자가 먼저 팔아버리는 게 그게 스타트다 이거죠. 네. 여기까지가 위기가 생겼을 때 일어나는 외국인들의 첫 번째 움직임인데요. 다음은 앞에서 말한 이런 외국인들의 움직임에 따라서 우리 기관 투자자들의 반응이 나오게 됩니다. 어차피 우리 증시는 외국인들이 주도해서 방향성을 결정하는 시장이니까 기관들도 외국인들의 눈치를 살필 수밖에 없는데요. 외국인들의 현물 선물 매도 이후에는 국내 기관들 역시도 이런 위기 상황에 동참해서 주식 같은 현물을 팔아치우는 기관의 프로그램 매도가 이어지게 돼 있어요. 그냥 쉽게 생각해서 기관에 자동 손절 세팅되어 있는데 외국인이 팔아제끼면서 큰 하락이 나오니까 기관 프로그램이 싹 팔아버린다 그렇게 생각해도 되겠죠. 그것 때문에 주가는 더 떨어지고. 그렇죠. 결국 위기 상황에서는 외국인들이 먼저 주가를 하락시키고 이후에는 기관 투자자들이 프로그램 매도로 주가 하락을 더욱 부추기면서 국내 증시는 폭락이라는 결과를 맞이하게 되는 겁니다. 그때는 또 개인 투자자들이 반응을 하면서 매도 물량을 쏟아낼 수도 있겠네요. 사실은 주가가 하락하는 과정에서 처음에는 개인들이 주식을 사들이는 매수 물량이 들어오게 되는데요. 왜냐하면 앞의 과정에서 주가가 계속해서 떨어지다 보니까 전과 비교해서 주식 가격이 굉장히 싸졌다고 느끼는 개인들이 있어서 그런 개인들은 기존에 매입한 단가를 낮출 겸 물타기성 물량이 들어오게 됩니다. 하지만 외국인의 현 선물 매도에 기관의 프로그램 매도까지 이어지는 상황에서는 결국 견디지 못한 개인들이 매도 물량을 쏟아내게 돼 있어요. 그럼 외국인, 기관, 개인 순으로 이어지는 매도 순서는 맞는데 이게 끝입니까? 다음은 이런 주가가 떨어지는 과정에서 항상 나오는 현상으로 공매도라는 일이 벌어지는데요. 잠깐만요. 여기서 공매도 개념 진짜 간단하게만 짚고 넘어갑시다. 네. 일단 공매도 개념만 간단히 설명드리면 예를 들어 친구가 게임 CD를 가지고 있다고 칩시다. 근데 이 CD가 지금 5만원인데 이게 2탄이 나오면 바로 3만원으로 떨어지는 걸 안다고 칠게요. 게임 CD를 친구한테 빌려서 약속한 날짜에 돌려주기만 하면 되는데 CD가 5만원일 때 친구한테 빌려서 바로 5만원에 팔아버리고 3만원으로 가격 떨어졌을 때 그때 똑같은 CD를 새 거 사서 돌려주면 제가 2만원 버는 게 되는 거죠. 친구는 친구대로 게임 대여료를 받았다 치고 이런 개념으로 내가 그 주식은 가진 게 아니지만 주가가 떨어질 거라고 보고 주식을 빌려서 팔고 주식으로 갚는 게 공매도입니다. 떨어질 거라고 보고 주식 빌려서 팔았는데 반대로 주가가 올라버리면 비싸게 사서 갚아야 되니까 손해가 나는 거겠죠. 어쨌든 이런 식으로 주가가 떨어질 거라고 보고 주식이 없는데 빌려서 매도하는 게 간단한 공매도 개념이니까 참고 부탁드립니다. 네, 설명 재밌네요. 네, 어쨌든 공매도가 터진다 이거죠. 네. 위기 상황에서는 주식 가격이 더 떨어질 확률이 커지니까 외국인과 기관들은 공매도를 통해서 많은 매도 물량을 시장에 던져서 시장에 더 큰 하락을 부추기게 되는 건데요. 그런데 이렇게 공매도까지 터진 상황에서 주식 가격이 단기간에 급격하게 폭락하게 되면 개미들은 급격한 주가 하락에 공포심리에 휩싸이는 패닉에 빠져서 결국 개미들은 투매를 통해서 자신들의 물량을 털어버리게 되는 겁니다. 이 정도로 하락하면 웬만한 개인 투자자들이 패닉에 빠져서 버티던 사람들도 팔아버리겠죠. 그럼 여기서 끝입니까? 공매도가 벌어진 다음에는 개인들의 반대 매매라는 상황이 벌어지면서 개인들의 마지막 남은 주머니까지 다 털어버리는 일이 벌어지는데요. 내가 돈을 빌려서 산 주식 가격이 너무 많이 떨어지면 돈을 빌려준 증권사에서도 손해를 볼 수 있으니까 증권사에서는 저한테 묻지도 않고 마음대로 주식을 팔아버리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런 경우를 우리는 반대 매매가 터졌다고 부르면서 보통의 주가 바닥을 알리는 신호로 참고하고 있어요. 그렇죠. 주식 사라고 돈 빌려준 증권사 입장에서는 그 주식 폭락하면 돈 돌려받기 힘드니까 더 떨어지기 전에 우선 팔아버리겠죠. 네. 그런데 외국인 기관이 없는 주식까지 빌려서 팔아버리고 개인들이 빌려서 산 주식 반대 매매까지 터지면 시장에 거의 더 이상 매도 물량이 나오기 힘들 것 같은데요. 네. 시장에 그렇게까지 물량이 쏟아져 나와야지 거의 하락의 끝 언저리에 도달했다고 볼 수 있어요. 그럼 순서가
외국인 팔고, 기관 팔고, 개인 팔고, 거기다가 외국인 기관 공매도까지 쳐버리면 엄청나게 하락을 하는데 여기서 반대매매까지 대량으로 터지면 그제서야 폭락의 끝 언저리에 오는 거네요. 네. 증시 역사적으로 봐도 그동안의 우리 증시는 이런 대규모 개인 투자자들의 희생이 뒤따르게 됐을 때 그때가 돼서야 항상 예외 없이 바닥을 확인하는 순간이 됐어요. 결국엔 이번에 벌어진 사태 역시도 우리 시장에서는 개인들의 반대 매매가 정점을 이룬 시점이 확인된 이후에야 반등을 확인하는 모습을 보여주게 됐는데요. 지금의 우리 시장은 반등한 이후에 가격 조정과 기간 조정을 보이면서 지금까지 오른 기세에 더 오를까를 아니면 다시 내릴까를 현재 눈치 보는 장세가 이어지고 있어요. 이렇게 반대로 시장의 위기가 어느 정도 진정된 국면에 접어든 이후에는 시장은 앞에서 알려드린 순서와는 다르게 반대로 흘러가게 되는데요. 우선 시장이 안정된 이후에는 그동안 달러에 몰렸던 돈들이 빠지면서 앞에와는 반대로 달러 가치가 떨어지게 됩니다. 이때는 외국인들이 시장이 회복되는 그 상황을 이용해서 앞에서 공매도 쳤던 물량을 다시 쇼커버링해서 매수하는 일이 벌어지게 되는데요. 쇼커버링이 뭡니까? 앞에서 공매도는 없는 주식을 빌려서 파는 거라고 했으니까 쇼커버링은 그때 빌려서 팔았던 주식을 다시 사서 갚는다는 개념이에요. 그런데 쇼커버링을 할 때는 외국인과 기관들이 매수하는 주문을 매도가로 비싸게 주문을 넣을 수밖에 없으니까 쇼커버링을 하는 동안에는 주식 가격들이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외국인과 기관들은 그동안 팔아치우던 선물과 현물도 이번에는 매수하게 되면서 주가를 끌어올리기 시작하는데요. 당연히 기관들 역시도 이번에는 프로그램 매도가 아닌 프로그램 매수를 진행하게 되니까 주식 현물의 가치를 끌어올리게 돼요. 그런데 사실 이런 시점에서는 안타깝게도 앞에서 이미 개인들이 반대 매매를 통해서 악성 매물이 다 소화된 상황이라 주가는 앞에서 털린 개미들을 버리고 무심하게 올라가게 되는데요. 미처 개인들이 따라잡기에는 너무 급한 거 아니냐는 생각이 들 정도로 주가는 단기간에 급반등하면서 회복하는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올라갈 때 순서는 외국인들이 숏 커버링을 하면서 매수가 시작되고 기관 프로그램 매수 시작되고 그 다음에는 개인들이 사야 되는데 네. 이때는 개인들이 이미 털렸으니까 개인들은 거르고 급반등하는 거네요. 그렇죠. 좀 슬프네. 네. 사실 최근 한 달가 겪은 우리 시장은 지금까지 소개한 이 일련의 메커니즘을 단기간에 속성으로 체험할 수 있는 기간이었는데요. 물론 시장이 완벽하게 안정됐다고 안심할 상황은 아니겠지만 이번 시장이 학습하고 경험하기에는 의미가 있었던 시장이었던 것 같아요. 시청자분들도 오늘 내용을 통해서 이번 시장을 되새기면서 돌이켜볼 수 있다면 앞으로 투자 시장에 도움이 더 될 것 같다는 생각에서 오늘 금융시장의 주가 하락과 주가 상승의 메커니즘을 한번 소개해보는 시간을 가져봤습니다. 네, 오늘도 잘 들었습니다, 김하백님. 네, 감사합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내용을 마치 법칙처럼 그렇게 생각할 필요도 없고 맹신하셔도 안 되겠지만 이게 폭락장의 일반적인 패턴인데요. 기본적인 내용이지만 폭락장이 자주 있는 게 아니다 보니까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서 준비를 한번 해봤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지금까지 김화백 캔들피그의 나불대화 시간이었습니다.